2013 대견 눈높이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울산권역에서 오늘 울산 문수구장 체험 경기 함께하시고 계십니다. 앞선 경기에서는 전화초와 3호초의 경기 정말 접전 끝에 거의 버저비터에 가까운 골이 터지면서 2대2 무승부로 마무리가 됐고, 오늘 경기를 펼치는 이제 울산 현대 유소년 클럽과 박성화 축구교실의 경기를 중계 계속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호 초등학교가 승점을 이제 1점씩을 전화초와 나눠 가지면서 승점 45점이 됐고, 오늘 경기 펼치 현대 유소년 클럽이 42점. 오늘 경기의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 이제 1, 2위가 또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학성초등학교가 3위, 전화초등학교 4위, 옥동초와 하진초, 농소초가 5, 6, 7위를 달리고 있고, 최고FC 울산 카이사, 오늘 경기를 펼칠 박성화 축구교실이 현재 공동 10위, 울주군 유소년 클럽이 공동 10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울산 현대 유소년 클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 산하의 유소년 클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박성화 축구교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럽 시스템의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프로 산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좋은 선수들을 수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부분들이 있겠고, 클럽 시스템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들이 취미로 축구를 하거나 아니면 배우려고 그렇습니다. 하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확실히 클럽과 그 학교 축구팀의 차이가 있고요. 이태경 골키퍼, 김경배, 백민혁, 윤경원, 하정원, 박시원, 우수민, 정영훈, 박선동, 김민성, 최준영 선수가 오늘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울산 현대 유소년 클럽입니다. 상대하는 울산 박성화 축구교실입니다. 김재훈 골키퍼, 이정훈, 조보현, 김명수, 김태헌, 강현준, 성승현, 엄태현, 엄성우, 송주엽, 이종원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선수들이 주로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킥오프로 또 킥을 하고 있는 울산 박성화 축구교실 선수들이고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울산현대 언더 12세 팀이 직접적인 한번 슈팅을 가져갔는데, 네. 지금 골키퍼 이외에도 수비 2명이 골문에 들어가면서 이제 수비를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자, 중앙 쪽에서 다시 한번 울산 현대 유소년 클럽이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수비가 먼저 차단하고 있는 모습. 자, 푸른색 유니폼 울산 현대 유소년 클럽이 푸른색 유니폼 화면 보신 것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하겠고, 박성화 축구교실 자, 페노르트 유니폼과 비슷한 상황이죠. 붉은색과 흰색이 같이 섞여 있는 상의 화면 보신 것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중계를 또 하다 보니까 앞선 상황에서 많은 내용을 전달하지 못한 점을 시청자 여러분께 좀 양해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울산현대 언더 12세 팀 같은 경우에는 울산현대 유니폼을 똑같이 입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박성화 축구교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고려대 유니폼이 좀 느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려대 또 유니폼과도 흡사한 부분이 있군요. 더군다나 이제 박성화 감독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고려대를 나왔지 않나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는데요. 네. 김경배 선수가 드로인을 준비합니다. 길게 드로인, 박스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동선 겹쳤는데요. 다시 한번 빼내고 있는 울산 현대 축구교실. 자, 다시 한번 골키퍼 펀칭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대로 흘려 보내는군요. 골킥 선언이 됐습니다. 윤경원 선수가 확실히 울산 현대 유소년 클럽에서는 골도 많이 넣고 있고 확실히 키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프로 산하 팀에 있다 보니까 선수가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네. 울산 현대 언더 12세 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순간에 100골을 돌파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4월 27일 지난 맞대결에서는 무려 12대 0의 스코어가 나오면서 울산 현대 유소년 클럽이 박성화 축구교실을 거의 유리를 냈었습니다. 다시 한번 높이 떴습니다. 먼저 수비가 걷어내고 있는 모습. 하정원이 먼저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선 경기 중계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 넓은 문수구장을 좁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끊어주고 있는 윤경원, 앞쪽으로 내줬습니다. 생각보다 박성화 축구교실 축구 선수들이 자, 다시 한번 슈팅 들어갑니다. 시작하자마자 하정원이 골을 만듭니다. 77번에 지금 정영훈 선수군요. 정영훈 선수가 시작하자마자 또
포문을 열고 있는 울산 현대 유소년 클럽입니다. 자, 오른쪽에서 연결된 볼을 그대로 받아서 정영훈 선수가 오프텐 찬스를 완벽하게 살려냈습니다. 네. 지난 경기와 비슷하게 이른 시간에 골을 기록하고 있는 울산 현대 유소년 클럽 정영훈입니다. 지금 수비가 3명이나 있었는데 앞에서 커버를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게 오히려 독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는 울산 현대 유소년 클럽. 다시 오른쪽으로 중앙 쪽으로 이동하면서 위치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백 앞쪽으로 찔러줬고, 자, 울산 현대 언더 12 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수들이 패싱 플레이를 통해서 지금도 다시 슈팅인데요. 한번 자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도 정영훈 선수가 뭐 완벽하게 자신감이 붙었죠. 네.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지금 매섭게 지금 쇄도하고 있는 정영훈입니다. 선제골의 주인공 정영훈. 1대0 앞서 나가고 있는 울산 현대 유소년 클럽입니다. 지금 박성화 축구교실의 골키퍼의 신장이 조금 작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울산 현대 언더 12 세 팀은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밀집 공간에서 수비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박성화 축구교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뭐 테스트의 기준이 있겠지만 네. 이제 프로 산하는 기본적으로다가 전국적으로다가 공문을 내고 이제 테스트를 받습니다. 네. 뭐 많게는 뭐 한 200명, 300명씩 이제 테스트를 받고 이제 정해진 TO의 안에서 이제 선수들을 수급을 하는데요. 네. 그런 만큼 상당히 기량 좋은 선수들이 뽑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볼을 잡고 반대편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매섭게 공격을 진행하고 있는 현대 유소년. 자, 지금 방향 전환. 해줘야 되는데요. 윤경원 넘어졌는데요.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끌어주고 있습니다. 김민성 뒤쪽 공간 도왔어요. 끝! 골키퍼 정면 펀칭이 됐고 다시 한번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강현준 골키퍼가 잘 잡아냈습니다. 공격권은 계속해서 현대 유소년 걷어내고 있는 수비. 스로인 가져갔습니다. 백헤딩. 다시 뒤쪽 공간 앞선 상황에서 스로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현대 유소년입니다. 자, 오늘 울산현대 언더 12 팀 같은 경우에는 네, 확실히 아무래도 네. 지금 경우에 선수들이 상당히 뭐 흥이 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오늘 반칙으로 경기에서 끌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간다면은 리그 1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네. 만큼 뭐 상당히 선수들이 지금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가져가고 있는 현대 유소년. 현대 유소년 16번의 우수민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골문 안쪽으로 붙여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7번의 박선동 선수가 신장이 상당히 좋거든요. 네. 다시 한번 펀칭이 됐고 자, 지금 슈팅 시도 굴절이 됐습니다. 자, 위험 지역에서 일단 벗어내고 있습니다. 강현종 골키퍼가 위치를 잘 잡고 나와서 펀칭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공세를 가져가고 있는 현대 유소년인데요. 자, 공중볼 경합하여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선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네. 프리킥 가져가고 있는 현대 유소년. 자, 우측을 봤습니다. 김경배 올렸고 헤딩 시도 크로스만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자, 생커볼을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득점을 만들고 있는 현대 유소년 윤경원입니다. 자, 역시 지난 경기와 비슷한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정말 골 폭죽을 여러 번 터뜨리고 있는 현대 유소년입니다. 지금은 마지막에 이제 골을 기록한 선수가 16번의 우수민 선수로다가 보였는데요. 네. 우수민 선수가 주장 선수로서 이제 골까지 만들어냈네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헤딩으로 굴절이 됐고
여기서 윤경원, 우수민 선수인가요? 정확하게 지금 저희 화면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운데요. 저는 경기 기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고 나오고 있는 좋고요. 현대 유소년. 자, 김경배 쪽으로 봤습니다. 김경배가 참 오버래핑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드리블을 한 번 더 한다는 것이 약간은 미끄러지면서 원활한 플레이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네. 네, 윤경원 선수가 득점한 것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확실히 그 날씨가 아무래도 햇빛이 좀 비치고 있기 때문에 육자와 영자를 구분하기 좀 아무래도 어렵죠. 자, 등번호 확인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네. 2대0 앞서 나가고 있는 현대 유소년. 다부진 모습의 윤경원 선수군요. 조보현이 길게, 자, 헤딩으로 뒷공간을 갖고 역습 시도하고 있는 현대 유소년입니다. 정영훈 쪽을 봤지만은 사이드라인 벗어나면서 드로인입니다. 자, 사이드 라인, 이제 라인을 탄다고 하는데 선수들이 라인을 타게 되면은 이제 터치 아웃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찬스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영리하게 플레이해주는 모습들이 있네요. 네. 자, 공중볼로 높이 띄어져 있고, 자, 윤경원. 지금 헤딩 경합하는 부분에서 약간은 선수들이 멈칫멈칫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햇빛의 영향을 조금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놓쳤는데요. 자, 지금은 푸싱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다시 프리킥을 가져가고 있는 박성화 축구교실. 자, 공격적으로다가 박성호 축구교실은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중앙 지역에서 다시 높이 떴습니다. 자, 앞 공간 쪽. 자, 지금도 오픈 찬스를 만들어주면 안 돼요. 찔러줬는데 공간 패스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슈팅 들어갑니다. 자, 김민성의 골입니다. 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네. 뒷선으로 물러서는 거는 좋지만 오히려 앞쪽으로 카바를 들어가면서 공간을 내주지 않는 게 효율적인 플레이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지금의 실점은 조금 아쉽네요. 정영훈, 윤경원에 이어서 김민성까지 골을 만들면서 자, 이렇게 워터타임이 진행이 됐습니다. 워터타임 직전에 3대0의 스코어를 만들고 있는 울산 현대 유소년 클럽. 자, 울산현대 언더12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면은 리그 1위까지 기록을 할 수 있고 네. 왕중왕전 진출이 목표가 아니라 권영리그 우승이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뭐 화끈한 골잔치를 기록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공간 쪽으로 잘 찔러줬고 골키퍼가 막지 못하는 파포스 쪽으로 땅볼로 낮게 깔아서 김민성이 세 번째 골을 장렬을 시켰습니다. 자, 선수들이 수분 보충을 해주면서 조금의 각성을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네. 자, 지금 고글을 착용한 선수가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이제 중등 리그부터는 고글을 착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시력이 나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렌즈를 착용을 해야 되고요. 네. 초등 리그 이제 유소년 리그에서만 고글 착용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워터타임이 이제 끝나고 선수들이 각자 위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렌즈가 불편하면은 성인 선수가 된 이후에 이제 또 시술을 통해서 이렇게 또 교정을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군요. 시력 문제에 대해서 백경원 해설위원이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뭐 선수들에게 시력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야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자, 공격 기도를 가져가는 박성화 축구교실. 자, 굴절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볼을 따내고 있습니다. 박선동 치고 나갑니다. 자, 피지컬이 좋은 박선동 앞쪽으로 연결. 자, 일단 힘이 있으니까 앞으로 네. 쭉 치고 나가네요. 다시 한번 윤경원이 오른쪽에서 방향 전환해놓고 두 명의 수비수를 달고 가고 있는 윤경원. 아직까지 뺏기지 않고 있습니다. 낮게 크로스,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자, 선수들이 드리블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은 있지만 네. 조금은 동료 선수를 이용한 패스 플레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윤경원과 김민성 그리고 박선동까지 오른쪽 지역을 거의 쉽게 뚫어내고 있는 울산 현대 유소년 클럽입니다. 다시 한번 깔아주고 있고 옵사이드 선언이 됐습니다. 자, 지금은 뒷걸음질 치는 부분에서 약간은 앞서 들어갔다 이렇게 선언이 됐습니다. 네.
자,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 박성화 축구교실. 어떻게 보면은 수비 뒷공간을 이용하는 패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박성화 축구교실로서는 옵사이드 트랙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트래픽하는 과정에서 팔에 맞으면서 다시 볼은 현대 유소년 쪽으로 갔습니다. 앞선 경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천연잔디 구장에서 경기를 펼치다 보니까 선수들이 바운드되는 측면에 있어서 경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찔러줬고, 자, 이번엔 왼쪽에 살아나고 있어 박시원. 뒷공간 맞습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 올라갔고, 먼저 수비가 헤딩볼 차단,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자, 공을 소유하고 있는 선수도 중요하지만 네, 반대로 이제 옆선으로 움직여주는 선수의 움직임도 잘 파악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울산현대 언더12 팀의 반코트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자, 박성화 축구교실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강하게 선수들이 앞선을 밀고 나갈 필요가 있겠죠. 다시 한번 벗어나면서 스로인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공격이 원활하게 가지 않을 때는 중앙 쪽에 선수를 많이 배치를 함으로써 한 번에 중앙으로다가 강력하게 때려주는 그런 플레이를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네. 자, 오른쪽 지역에서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박성환 축구교실 선수들이 수비들을 압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차피 공격을 해야지 골을 넣을 수 있고, 공격을 함으로써 최상의 방어가 어떻게 보면 최상의 공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지역에서 김경배 다시 한번 내줬고, 박선동 천천히 정영훈이 깔아줬습니다. 박시원이 돌려 세우고, 왼쪽 지역에서 자, 두 명의 수비가 에워싸고 있는 모습인데요. 크로스 연결. 자, 굴절이 되면서 코너킥입니다. 지금처럼 코너킥을 주더라도 적극적으로 따라가서 막아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자, 울산현대 언더12 세 팀 같은 경우는 세트피스 찬스를 살려줌으로써 또 세트피스에 대한 뭐 준비를 많이 해줄 필요도 있겠고요. 네.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는 현대 유소년. 자, 오늘 첫 골을 기록했던 정영훈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네. 왼발이 상당히 좋죠. 자, 좀 자, 높게 갈 것 같은데요. 정영훈의 코너킥. 수비 맞고 굴절이 됐고, 중앙 지역 쪽에서 중거리 슛 시도.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지금 우수민 선수가 마음먹고 한번 때려봤는데 네. 조금은 아웃프런트 쪽에 맞으면서 빗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에게 바로 미안하다는 사인을 보내주네요. 네. 확실히 아무래도 석점을 앞서 있다 보니까 여유가 있는 모습의 현대 유소년입니다. 자, 곽진서 감독의 여유 있는 모습도 있었고요. 조금 더 퍼져서 플레이를 해라 이런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네. 전반전 16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퍼져서 경기를 하라는 주문은 결국에는 경기장을 넓게 활용해라 이런 주문인데, 박성화 축구교실 선수들이 아무래도 밀집해 있다 보니까 울산현대 유소년 선수들의 조금의 부상을 염려한 그런 주문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은 김태현이 수비를 잘 해줬고 돌려 나오는 과정에서 울산 현대 유소년 클럽의 반칙이 있었습니다. 자, 박스 안쪽으로다가 강하게 붙여줄 필요가 있어요. 자, 높이 떴고 정영훈이 헤딩으로 끌어냈습니다. 자, 왼쪽 지역에서 자, 공간 패스 다시 한번. 지금도 수비도 완벽하게 살렸고 들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 골을 만들고 있는 김민성입니다. 자, 김민성 선수가 그럼 오늘 두 골을 기록하게 되네요. 네. 확실히 박성환 축구교실을 만나게 되면 현대 유소년 선수들이 펄펄 나는데요. 4대0의 스코어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리그에서 96점, 이제 4골만 더 기록을 한다면은 100골까지 채울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해 반야월출 중계를 했었는데 99골에서 한 골을 못 넣은 채 중계가 끝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됐군요. 이번 시즌 충분히 100골을 넣을 것 같은데 이런 기세면요. 지금도 확실히 공격 찬스가 좋았었고. 아, 지금도 또 네. 김민성 선수가 골을 기록했습니다. 5번째 골을 만들고 있는 김민성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해트트릭이에요. 네. 쉽게 골을 넣기 때문에 저희가 중계를 하면서도 김민성 선수고 그렇게 또 기뻐하는 모습까지는 또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박성호 축구교실에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 기뻐하기보다는 약간은 조금 미안한 기색도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런 속 깊은 또 플레이를 하는 선수인가요, 김민성 선수가? 아무래도 뭐 축구장에서 이렇게 살과 살이 맞닿다 보면은 네. 선수들 간에도 정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대 팀에 있긴 하지만 뭐 친분이 있는 선수들도 있고요. 4호 골, 5호 골 모두 김민성이 만들어내면서 이제 스코어는 5대 0이 됐습니다. 확실히 지난 경기와 비슷한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울산 현대 유소년 클럽입니다. 확실히 선수들의 플레이에서 여유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도 급하게 빠르게 나가려다 보니까 볼이 조금 길어지는 그런 양상이 있었죠. 네. 이정우 선수 볼터치가 약간 길었었고요. 자, 압박을 계속해서 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방부터 압박을 해주면은 울산현대 선수들도 쉽게 앞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상대가 기량이 위라면 그만큼 상대가 제 플레이를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약체 팀의 어떤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볼 잡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놓치게 됐군요. 몸싸움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네. 분명한 것은 이제 과정의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승부보다는 승부에서 아무래도 밀리게 된다면은 자신들이 할 역할 충분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운동을 시작한 시작점은 다를지 모르겠지만은 선수들의 기량이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 끝에 가서는 뭐 어느 선수의 기량이 더 우수해진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뛰어주면서 뭐 오늘의 경기를 조금 더 이제 능률을 높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초등학교 선수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축구를 한다면은 경기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확실히 많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이 져봐야 나중에 어른이 돼서 많이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많이 져봐야 쉽게 흥분하지 않는 법을 또 배울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왔어요. 슛! 나왔고, 자, 과감하게 슈팅 한번 시도를 해봤던 박성화 축구 교실입니다. 자, 조금 더 과감하고 조금 더 세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네. 지금과 같은 시도가 계속해서 나와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의미를 두면서 단계를 밟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또 찬스인데요. 네. 오히려 지금은 카바만 해주고 공을 터치하지 않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조금은 아쉬웠던 장면이었습니다. 네. 자, 심용호 감독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선수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참 이 박성환 축구 교실에 대한 얘기를 일단은 다시 한번 띄워놓고 공격 지역이 아직 머물러 있는 볼입니다. 자, 여기서 걷어내지 못했고 찬스에서 자, 김경배 다시 굴절 다시 한번 슛. 자, 박스 지역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정영훈의 슈팅 수비 맞고 굴절이 되면서 자, 페널티 박스를 벗어났습니다. 자,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자, 공격으로 나갈 때 조금 더 이제 빠르게 나가줄 필요도 있겠고 네. 패스의 정확도를 조금 더 높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욕심을 한번 부려봤었는데요. 하정원 선수가 뚫고 들어가면서 이 볼을 살려냈다면은 정말 또 좋은 찬스 하나 만들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주고 있는데 선수들이 네. 뛰면서 조금의 시원한 기분은 들 것 같아요. 그라운드에 강한 바람이 또 불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과연 박성환 축구교실의 어떤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바람이 될 수 있을지. 또 감독으로서는 그런 바람들이 있겠죠. 네. 다시 한번 반칙 선언. 지금은 발이 높았다는 판정인가요? 자, 우수민 선수가 열심히 공이 있는 곳으로 가는 모습이 있는데 우수민 선수가 한번 지금은 오히려 반대쪽으로다가 연결을 하네요. 네. 차츰 자신들의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주장 선수가 다르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골의 주인공 김민성 개인의 욕심보다는 좀 원활한 플레이를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압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천천히 또 볼을 돌리면서 상대 체력을 깎아내는 모습이 또 나오고 있는 현대 유소년입니다. 자, 볼을 따냈습니다. 자, 엄성우 다시 한번 자, 공격 기회에서
흐름이 또 차단이 되는군요. 지금 한번 접어놨을 때 선수가 조금 속는 모습이 있으니까 네. 다시 한번 재차 반대쪽으로다가 역동작을 가져갔는데 자, 공간 패스 자, 연결이 좋고요. 다시 한번 잘 돌려 잡고 세워놓고 다시 한번 단독 찬스. 자, 정영 슈팅하지 못했고 왼쪽에서 자, 헤딩으로 걷어냈고. 자, 지금도 아차 싶다. 어우, 네. 사실은 지금 박선동 선수가 슈팅을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또 양보를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선수들끼리 이제 조금씩 이제 한 골 한 골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눠서 놓자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라운드 안에 또 그런 여유까지 부릴 수 있는 현대 유소년이군요. 자, 밀집 공간 일단 뒤쪽으로 내줬고. 아무래도 프로 산하와 클럽팀 간의 객관적인 전력 차는 있지만 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력 차는 반드시 이제 좁혀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다른 권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 스포츠이기 때문에 학교 팀들이 강점을 보이는 상황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클럽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 울산 권역은 클럽이 특히 울산 현대 유소년 클럽이 강점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자, 클럽 팀과 이제 지역 명문 이제 초등학교 팀과의 뭐 숙명적인 맞대결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클럽 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도 네, 김태현이 수비를 자, 지금 위험한 상황에서 자, 볼을 놓쳤고 6번째 골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강현종 골키퍼가 다 잡았던 공을 놓치면서 조금 아쉬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하정원이 6번째 골을 만들면서 전반 끝나기 전까지 정말 골 포화가 계속되고 있는 현대 유소년입니다. 자, 하정원 선수가 조금은 무리하게 달려 들어가면서 약간은 부상을 입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지금 본인이 체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계속해서 저런 모습을 가져갔을 때는 아무래도 교체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앞선 상황에서 김경배 선수를 김태현 선수가 놓치게 되면서 뒷공간을 완전히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하정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강현종 골키퍼를 뛰어넘으면서 아무래도 착지하는 장면에서 발목 쪽을 조금 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하정원 선수가 앞선으로다가 착지를 하지 않더라면은 강현종 골키퍼를 밟고 넘어가는 그런 동작이 나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자, 공간 패스 다시 나왔고 수비가 먼저 코너킥을 내주면서 1차 방어를 성공했습니다. 지금도 하정원 선수가 순간적인 스피드는 냈지만 그 이후의 움직임이 조금은 좋지가 못합니다. 네. 울산 현대 유소년 클럽의 코너킥. 아마 이 코너킥으로 거의 전반전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낮게 내줬고 자, 곧바로 헤딩으로 다시 한번 코너킥이 주어지겠습니다. 조보현 선수가 미리 잘 커버를 해줬고요. 네. 위협적인 크로스가 또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다시 한번 코너킥이 주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영훈 선수의 코너킥이 마지막으로 기록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정규 시간이 이제 다 흘렀고 추가 시간 1분 한 30여 초가 가고 있습니다. 직접 올렸고 자, 헤딩 시도 슈팅 들어갔습니다. 7번째 골을 신고하고 있는 현대 유소년. 자, 8번의 배민혁 선수까지 골에 성공하면서 5명의 선수가 무려 5명의 선수가 득점에 가담하고 있는 현대 유소년입니다. 자, 전반전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골을 기록한 것은 박성환 축구교실로서는 조금은 아쉽네요. 네. 조보현 선수가 또 위협적인 크로스를 또 헤딩으로 잘 막아냈었는데요. 그 이후 또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에서 볼을 놓치게 되면서 그대로 상대에게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자, 주심 휘슬이 울리면서 전반전 7대0의 스코어, 현대 유소년 클럽이 크게 앞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반전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울산 문수구장입니다.
울산 현대 유소년 클럽과 울산 박성화 축구교실의 경기를 울산 문수구장에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자, 앞선 상황 지난 맞대결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골이 나왔고 그 골의 주인공은 일방적으로 울산 현대 유소년 클럽이었습니다. 자, 울산현대 언더 12팀 같은 경우는 전반전에 7골을 기록을 함으로써 올 네. 시즌 리그 100골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이제 한 팀이 이제 권역 리그를 치르면서 100골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울산현대의 공격력이 그만큼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점률도 현재 6골로 상당히 좋은 수비를 보유하고 있는 울산 현대 유소년 클럽입니다. 그렇습니다.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골로서 시작하자마자 골문을 많이 두드리면서 득점 기회를 계속해서 살려나갔던 울산 현대 유소년 클럽이었는데요. 자, 마음먹고 한번 때려봤죠. 네. 아무래도 이제 상대를 하고 있는 강현준 골키퍼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던 전반전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강현준 골키퍼도 방향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약간의 뭐 신체적인 부분에서의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공간 패스가 완전히 열렸고 없는 각도에서 참 어렵게도 어려운 골을 쉽게 보이게 김민성 선수가 또 골을 만들어주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패스가 상당히 네. 좋았어요. 이 공간 패스 짧게 깔아주는 공간 패스 상당히 위협적인 유소년 클럽입니다. 자, 지금 패스도 좋았지만 김민성 선수가 그 위치까지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상대 실책을 놓치지 않고 또 골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김민성이고요. 자, 방금 전 골은 행운의 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영거푸 3, 4, 5호 골을 오늘 경기 3, 4, 5호 골을 김민성 선수가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위협적인 장면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도 있었던 박성화 축구교실인데요. 지금 엄성우 선수의 슈팅이었고요. 자, 저런 장면들을 후반전에는 많이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도 김태현 선수가 김경태 선수를 놓치면서 골키퍼가 다시 한번 미스가 있었고 그리고 골로 마무리를 하고 있었던 하정원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플레이에서는 강현준 골키퍼가 조금은 아쉬웠죠. 네.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골을 만들면서 무려 7골을 득점을 하고 있는 울산현대 유소년 클럽입니다. 자, 아무래도 울산 현대 언더 12팀 같은 경우는 울산 현대가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울산 문수구장에서 경기를 해서 그런지 네. 오늘은 조금 펄펄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맞대결에서 그랬듯이 확실히 약팀을 상대해서는 너무 잔인할이 많지 많은 골을 넣으면서 상대팀을 거의 농락시키고 있는 울산 현대 유소년 클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울산 현대 언더 12팀이 조금의 양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1위 싸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권역리그 1위로 왕중왕전에 가느냐 2위로 가느냐는 아무래도 자존심적인 부분에서의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선 경기 3호 초등학교가 간신히 무승부를 만들면서 이제 승점 상황이 오늘 경기에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은 이 상황으로 마무리가 된다면은 울산현대 유소년 클럽이 이제 1위 탈환을 또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울산현대 언더 12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에서 아무래도 3호초가 인저리 타임에 골을 기록한 것보다는 골을 기록하지 못하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을 텐데 조금은 울산현대 언더 12팀으로서 아쉬운 결과가 나왔죠. 그렇지만 골득실에서 상당히 많은 골득실 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울산현대 유소년 클럽의 어떤 공격력이 살아나는 오늘 경기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골득실로다가 1위를 올라갈 수는 있지만 또 남은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기들에서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또 안심할 수 없는 1위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맞대결에서 또 울산현대 유소년 클럽이 3호 초등학교를 또 3대 0으로 꺾은 바가 있습니다. 올 시즌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현대 유소년 클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3호 초등학교의 뭐 선두권 경쟁도 상당히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그 싸움이 정말 마지막 결정을 짓는 뭐 경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한 번 더 이제 맞대결 펼치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자, 그라운드에 이제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 이제 월드컵 주경기장에서 몸을 풀어서 그런지 몸놀림이 상당히 가벼운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린 거지만은 선수들이 언제 또 이 천연잔디구장 그리고 또 월드컵 경기장 하면 울산 내에서 또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매년 한 번씩 선수계 축구 꿈나무에게 어떤 희망과 꿈을 심어준다는 의미로 오늘 같은 문수구장 체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울산 현대 유소년 클럽과 박성화 축구교실의 경기 잠시 후반전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13) 축구 꿈나무 초청 문수 월드컵 경기장 체험 경기 오늘 세 번째 경기입니다. 울산 현대 유소년 클럽과 박성화 축구교실의 경기를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전 앞서 말씀드린 대로 7대0의 스코어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쾌청한 날씨 속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뭐 승부에 또 물론 승부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보시는 부모님도 학부모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참 기분 좋은 날씨 속에서 기분 좋게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상당히 좋고요. 바람도 뭐 강하게 불어주면서 선수들이 경기를 하기에는 조금 시원하게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서력할 수 있는 어떤 의미의 골이 하나가 나와줘야 될 텐데요. 박성화 축구교실. 자, 한 골, 두 골 기록을 하게 된다면은 선수들이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데 그 한 골, 두 골까지 가기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플레이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 시즌 박성화 축구교실은 올 시즌 동안 단 1승만을 거둔 바가 있는데요. 지난 경기였죠. 울산 카이서의 경기에서 3대0 승리를 거두면서 그 승리가 유일한 이번 시즌 승리 상황이고요. 그 3대0 승리에서 나왔던 3골만이 유일한 이번 시즌 득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득점도 저조하고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참 잘 펼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선수들이 배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망할 필요가 없겠고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게 된다면은 선수들이 더 기량적으로 게임을 많이 뛰는 선수들이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후반전 양팀 진영을 바꾸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조보현이 잡았고, 자, 확실히 수비 라인에서 일단은 안정적으로 볼 처리할 필요가 있는 박성화 축구교실입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다가 울산현대 언더12 팀보다는 이제 볼 트래핑하는 이제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기본 이 측면에서는 약간은 부족한 게 사실인데요. 네. 하지만 그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선수들 간의 이제 소통을 통해서 협력 플레이를 가져가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현대 유소년이 잡았습니다. 일단 수비 라인에서 전방에 23번에 이종원 선수를 앞선으로 놨는데 네. 이종원 선수가 신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파워적인 측면이나 이제 세트피스 상황 시에 헤딩골을 한번 노려보겠다 이런 의도로다가 보여집니다. 네, 오늘 경기를 그라운드에 뛰고 있는 선수 중에서 신장이 가장 좋은 153cm의 이종원. 사실상 153cm는 이제 리그를 시작하기 전에 2월달에
이제 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한 160은 거뜬히 넘어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네요. 정말 초등학교 선수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선수들이잖아요. 다시 한번 밀집 공간에서 지금 손을 썼는데요. 반칙 선언이 됐습니다. 몸싸움이 있었고 송주엽 선수가 넘어지면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송주엽 선수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상당히 긴 모습들이 있는데 네. 과거에는 이제 두 발에 대한 자율도 크지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클럽 팀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선수들이 염색도 하고 이제 자율적인 모습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개성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런 개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많이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뭐 과거 얘기를 꺼내서 또 말씀드리지만은 과거에는 이제 축구화가 검정색이나 흰색을 주로 신고 이제 가끔가다 튀는 선수들이 빨간색이나 파란색 축구화를 신었는데 네. 지금은 빨주노초파는 뭐 무지개 색보다도 더 색깔이 많습니다. 뭐 형광색 같은 색은 요즘 참 유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운동화 제품들도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는 디자인도 많고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후반전 시작을 안정적으로 잘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박성화 축구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자,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원활하게 네. 되지 않으니까 약간의 손을 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약팀이 강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약팀이 강팀을 괴롭히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박성화 축구교실이 조금 배워야 되는데 네. 울산현대가 계속해서 시도를 하다 보니까 박성화 축구교실 선수들은 오히려 더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스로인이 상당히 기네요. 네, 스로이 나왔고 백헤딩 연결을 했지만 일단은 다급하게 걷어내고 있는 박성화 축구교실입니다. 자, 초등리그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스로인을 길게 던지려고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 이제 스로인 파울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네. 지금은 스로인을 상당히 멀리 던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한 엄태현이 빠르게 걷어냈었고 다시 한번 스로인 가져가는 울산현대 유소년 클럽. 높이 떴습니다. 다시 박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상황. 뒤쪽으로 내줬고, 자, 밀집 공간에서 다시 한번 볼 경합이 있었습니다. 윤경원 찔러줬고, 자, 지금처럼 침투에 들어가는 패스에 이제 길목에서 차단을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죠. 네. 자, 왼쪽에 박시원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주고받는 상황. 지금 8번의 배민혁 선수를 보면은 네. 중간에서 볼 배급을 원활하게 해주고 있는데 볼을 받을 때 이제 뒷공간에 체크를 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패스를 받을 때 패싱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들이 한 번, 두 번 체크해주는 모습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구자철 선수라든지 제주 유나이티드의 송진영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많이 해주거든요. 네. 상당히 뭐 동료들보다 한 수, 두 수 위의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정원 돌파 과정에서 다시 한번 엄태현이 끊어주는 모습. 선수들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드리블 하기보다는 위협 상황이 되면 일단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벗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거리 슛! 자, 펀칭이 있었고 그대로 흘러가는데요. 자, 저런 상황에서도 글쎄요, 약간은 욕심일까. 이제 강현준 선수가 직접 일어나서 한번 뛰어서 잡아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강현준 선수가 조금은 그런 시도를 해줬으면 좋을 상황인데 네. 조금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활동량을 가져갔던 전반전에 많은 활동량을 가져갔던 엄성우 선수와 이제 김상우 선수를 교체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상훈 선수도 사실은 주전 멤버로서 많이 뛰고 있는 선수고요. 슈팅을 한번 가져갔는데요. 높이 뜨면서 벗어났습니다. 엄성우와 후반전 교체가 되고 있는 김상훈입니다. 최준영 선수도 공격 라인과 수비 라인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슈팅도 중거리 슛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7골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울산현대 언더12팀 같은 경우에는 과감한 공격보다는 패싱 플레이를 통해서 완벽한 플레이를 한 번에 만들어보자 이런 의도로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박성화 축구교실은 더 이상의 실점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의지가 또 보이고 있는데요. 자, 걷어낼 때도 확실하게 빠른 판단이 필요하죠. 네. 김영수가 빠르게 걷어내면서 다시 한번 스로인.
울산 현대 유소년 클럽이 드로잉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을 체크해줄 필요가 있는 박성화 축구교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롱 드로잉 가져가는 모습. 백헤딩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 연결. 슈팅 시도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도 수비 숫자는 더 많았는데 원활하게 막아주는 모습이 조금은 약했어요. 벼락같이 쇄도를 하면서 자 18번의 최준영 선수가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최준영 선수가 한 번에 찾아온 찬스를 완벽하게 골까지 만들어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8대 0의 스코어가 됐습니다. 최준영까지 골을 기록하면서 자 무려 6명의 선수가 골에 가담하고 있는 울산 현대 유소년 클럽. 지금 수비 숫자가 5명이나 되면서 훨씬 많은 숫자를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슈팅은 수비진에서 막아주지 못한 게 조금은 아쉽네요. 네, 101번째 골을 기록하고 있는 울산 현대 유소년 클럽입니다. 정영훈 수비라인 중앙 쪽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를 제외하고는 이제 3경기가 남아있는 울산현대 유소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경기를 하다 보면은 뭐 초중고 축구리그 골 기록에 한번 도전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최대 기록은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한 120골 정도로다가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충분히 한번 뭐 그 기록에 도전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롱스로인 준비합니다. 앞선 상황에서 백헤딩 이후에 골이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연결했었고, 네, 반칙 선언을 하면서 박성화 축구교실의 볼입니다. 자, 지금도 경합하는 장면에서 오히려 공격수들이 이제 손을 쓰는 모습들이 있어요. 네, 뭐 박스 안쪽이라고 하긴 하지만 수비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후반전 한 골을 추가하면서 8대 0이 됐습니다. 자, 손에 맞았는데요. 고의성 인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3명의 선수를 교체하는 울산현대 유소년 클럽. 자, 신원정, 이재원, 박건웅 선수가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16번에 우수민을 빼고 14번에 신원정 선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 주전 멤버를 조금 체력적인 부분에서 안배를 시키고 이제 5학년 선수들을 투입을 함으로써 다른 선수들에게도 기회를 주겠다 이런 감독의 의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많은 선수를 교체하지는 않는 울산 현대 유소년 클럽인데요. 주로 이 14번, 19번, 20번 선수가 자주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만큼 이제 승기를 점하고 있다는 곽신성 감독의 뜻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정영훈. 자, 주장 원장은 정영훈 선수가 이제 물려받았네요. 네. 조보현이 스로인 준비합니다. 헤딩 경합. 조병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비 라인에서 어떻게 보면은 박성화 축구교실 멤버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이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공간 찔러줬고, 자 지금 바운드를 예측을 정확하게 못했는데요. 자, 빠르게 뛰어 들어가면서 지금도 조금 자신감 있게 때렸어야죠. 네. 지금 자, 이렇게 좀 또 역습이에요. 네. 일단 수비가 흐름을 끊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사이드 선언이 되면서 먼저 이제 프리킥이 박성화 축구교실에게 주어지겠습니다. 이제 들어간 이제 김상훈 선수가 앞선 상황에서는 좀 주춤주춤하면서 공격 찬스를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재원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갔을 때 네. 이재원 선수가 패스를 제대로 받아주지 못하면서 옵사이드 이제 함정에 빠지는 경우의 수가 나왔습니다. 네. 천천히 이동하고 있고, 자 박건웅 다시 한번 차단이 되면서 스로잉 가져가는 울산 현대 유소년 클럽. 울산 현대 유소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플레이가 안정적으로다가 가고 있으면서 선수들이 무리는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자 옵사이드 아닙니다. 자 몰고 들어가고 하정원, 자 골대를 맞았고 다시 한번 자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하정원 선수가 왼발로 차는 척 오른발을 갖다 댔는데 네, 골퍼스트 맞고 나온 게 조금 아쉬웠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고난이도의 기술을 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허를 찌르면서 이제 골키퍼의 그 좁은 공간을 노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공간이 좁게 되면서 골대를 맞고 벗어났습니다. 선수 교체 가져가는 박성화 축구교실입니다. 자, 5번에 조보현을 빼고 2번에 구자성 선수를 투입합니다. 자, 구자성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체 조건은 조금 작지만 상당히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치고 들어가고 있고, 자, 살려내고 있는 이재원인데요. 이재원의 슈팅 들어갔습니다. 골키퍼 손을 맞고 그대로 왼쪽 구석에 꽂힙니다. 교체 들어온 이재원까지 또 골에 가세하면서 자, 9대0이 됐습니다. 자, 이재원 선수가 골맛을 봤어요. 네, 지금은 강현준 선수가 펀칭을 할 때 앞선으로다가 쭉 나와주면서 해줄 필요가 있었는데 네. 강현준 선수가 오히려 팔을 돌려주면서 파워에 조금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현준이 지금은- 예측과는 달리 손을 맞고 그대로 통과를 하면서 골키퍼 왼쪽 골대 왼쪽 상단에 꽂히는 골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팔을 맞으면서 팔이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나왔거든요. 네, 자, 골키퍼라면 오히려 펀칭을 앞으로 확실하게 해주면서 공을 밀쳐냈어야 됐는데 지금 장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작은 신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막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후반전 워터 타임을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자, 심기일전을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는 박성환 축구 교실이고요. 훨씬 더 여유가 많이 생긴 울산 현대 유소년 클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울산현대 언더 12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전 지시가 없습니다. 선수들이 물을 조금 축인 후에 바로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있는데요. 네, 그만큼 감독이 이제 지시할 사항 없이 게임을 뛰어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반면에 조금 늦게 들어오는 박성호 축구교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선수들에게 뭐 위축되지 말아라 아니면 과감하게 슈팅을 해라 뭐 이런 주문들이 들어갔겠죠. 네. 백강현 위원이 만약에 이제 박성환 축구실 감독이라면 어떤 얘기를 또 해줬을까요? 아무래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가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골을 많이 허용했고 뭐 10골을 먹히든 20골을 먹히든 지는 게임이라고 봤을 때는 골을 넣고 선수들이 지는 것과 골을 넣지 못하고 지는 것은 상당히 뭐 차이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많은 프로 선수들이 은퇴를 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과정 속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기는 버릇과 지는 버릇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기는 팀은 이기는 버릇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는 팀들은 그만큼 위축이 되고 자신감이 많이 상실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지게 되면은 선수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뭐 축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진짜 어린 나이에도 심각한 생각까지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또 많이 접은 선수만이 또 성인이 됐을 때 많이 이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질 때 확실히 또 내줄 때는 내주더라도 자신만의 플레이들을 분명히 가져갈 건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좋은 팀에 가서 벤치 멤버로 이제 벤치를 지키는 것보다 조금은 전력이 낮지만 베스트 멤버로 게임을 뛰면서 선수가 게임을 많이 뛰다 보면은 또 기량이란 게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네, 또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후반전 1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9대0. 울산 현대 유소년 클럽이 크게 앞서 있습니다. 정영훈이 내줬고, 자, 중앙 지역에서 윤경원이 다시 오른쪽을 봤습니다. 자, 공간 패스. 자, 저 공간 패스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울산 현대 유소년 클럽입니다. 자, 돌려 세워놓고,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이 운동을 시작한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네, 뭐 흔히들 말하는 구력이라고 하죠. 구력이 조금은 작기 때문에 패싱에 이제 파워라든지 아니면은 패싱을 어느 쪽으로 줘야 될지 생각하는 그 타이밍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자, 유기적으로 지금은 3명에게 패스가 또 연결되는 모습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선수들이 어느 한순간에 깨닫는 건 아니고 자, 몰고 들어가서 이재원의 슈팅, 수비와 굴절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경험을 통해서 쌓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 박시원부터 시작하는 왼쪽 공간이 상당히 잘 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은 박시원이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 계속해서 공간을 사용을 하고 사이드부터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는 플레이가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그럴수록 박성환 축구교실은 저렇게 압박을 하면서 상대 패스기를 차단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앞선에서부터 해준다면 아무래도 박성환 축구교실이 골을 허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이제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지금 송지엽이 잡는 상황에서 상대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찬스가 나오게 된다면은 박성환 축구교실로서는 이제 슈팅을 한번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약체팀이기 때문에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골을 노릴 필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또 선수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박성환 축구교실입니다. 자, 21번에 김태원 선수를 빼고 자, 많은 선수를 교체하는 모습인데요. 자, 김태원 선수와 이종원 선수가 나오고 있고요. 네. 자, 어떤 선수가 들어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예찬 선수가 또 투입이 되는 모습이고요. 또 19번에 이정훈 선수도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네. 한 3명의 선수 이상을 바꿔주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자, 길게 슈팅! 자, 윗그물을 통과를 하면서 박성환 축구교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쉽게 됐습니다. 바로 노렸던 게 지금과 같은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11번에 김재원 선수가 아주 좋은 슈팅을 보여줬었죠. 네. 자, 저런 슈팅을 한 번, 두 번 기록을 하다 보면은 선수 스스로가 자신감을 갖게 돼요. 자, 다시 한번 골키퍼가 이제 골킥을 준비하는 모습. 네, 선수가 슈팅을 시도를 한 번, 두 번 했는데 본인이 생각해도 어이없는 곳으로 가게 되면은 선수들이 슈팅을 아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은 슈팅이 원활하게 갔을 때는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 자신감이 붙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가고 있는 울산 현대. 또 한 번 접겠죠? 아, 지금은 접는 타이밍이 조금은 늦었어요. 네. 일단은 방향 전환을 할 시도가 있었는데요. 볼이 조금은 빠르게 지나가면서 그만큼 상대 선수와 1대1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런 자신감들을 꺾어주려면 아무래도 순간적으로다가 어깨 싸움이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길목 차단을 해주는 플레이가 필요한데 지금 박성환 축구교실로서는 선수들이 너무 침착하고 차분한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패스를 이용하기보다는 드리블이 길게 가져가면서 상대가 수비하기 참 용이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박성환 축구교실 공격수들입니다. 자, 첫 번째 볼 터치가 길어지면서 박성환 축구교실의 공격수들은 좀 원활한 플레이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죠. 네. 일단은 공간 쪽으로 찔러주고 스피드가 있는 선수들에게 한번 맡겨보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도 스피드 면에서는 선수들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다만 이 앞선에서의 몸싸움을 벌여주면서 적극적으로 나가는 모습에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확실히 박성환 축구교실 선수들이 울산 현대 유소년 클럽의 선수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군요. 원래대로라면은 이 정도의 스코어가 나면은 지는 팀 입장에서 뭐 조금은 거치는 파울이 나오는 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 또 박성환 축구교실은 또 어떻게 보면 깔끔한 이제 축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또 학원 스포츠다 보니까 이제 부상이랄지 과한 반칙들은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넘어졌고요.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은 너무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려다 보니까 공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자, 지금 걸려 넘어진 상황 반칙 선언이 됐습니다. 자, 패스가 막히자 본인이 이제 길목을 차단을 해주면서 바로 이제 파울로 끊어주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네, 양팀의 8번 선수 성승현과 배민혁의 충돌이 있었고 배민혁에게 반칙을 줬습니다. 확실히 배민혁 선수가 이제 동료 선수들이나 또래들보다 한 수 두 수는 더 보고 있어요. 네. 후반전 이제 2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한 수 두 수 더 보는 능력이 이제 연령배를 거치면서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네. 그게 또 이어질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배민혁 선수를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라운드 비전은 상당히 좋아야 되고요. 자, 왼쪽으로 찔러줬고 이재원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수비를 한 명 두고 제껴냈습니다. 다시 한번 이재원 두 명째 제쳐놓고 크로스 시도 코너킥까지 얻어냈습니다. 자, 이재원 선수 자신감이 있게 들어오네요. 모든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지면서 공격을 원활히 풀어나가고 있는 울산 현대 유소년입니다. 저렇게 자신감을 갖고 올 때 강하게 한번 나가주면 선수들이 조금 꺾이게 돼 있는데 네. 코너킥. 자, 신원정이 낮게 줬고 다시 한번 높게 올렸습니다. 헤딩 시도. 자, 지금도 자, 잡기보다는
펀치에 가까운 시도를 하면서 어렵게 풀이를 하고 있는 박성화 축구교실 골키퍼 강현준입니다. 자, 지금 볼은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강현주 선수가 자꾸 판단적으로다가는 조금 아쉬운 이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잡으려는 의도도 많이 필요한데요. 선수가 이름은 상당히 좋은데 플레이는 조금 아쉬워요. 얼굴도 상당히 좀 잘생긴 어린 소년인데요. 자, 지금은 자칫 잘못하면 스로잉 파울이 나올 뻔했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공간에서 뚫고 들어왔고 박스 안쪽 잡아냈습니다. 자, 하원정 슈팅까지 연결하지 못했고 자, 지금 이겨내야 돼요. 네, 빠르게 걷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원정. 자, 울산현대 언더12 같은 경우에는 좀 밀집된 수비를 중거리 슈팅을 통해서 한번 풀어갈 필요도 있겠고요. 네. 자, 하정원 뒷공간을 봤습니다. 선수들이 볼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여유가 느껴지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의 개인기를 너무 활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여유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 울산현대 유소년입니다. 자, 지금도 주고 갔어야 됐는데 앞선으로다가 직접적으로 돌파하면서 터치아웃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뒷공간 내줬고, 자, 오늘 선제골의 주인공이었죠. 정영훈 왼쪽을 봤습니다. 박시원, 배민혁, 다시 정영훈이 오른쪽으로. 수비라인에서 천천히 또 템포 조절하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끼리 뭐 볼 돌리기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9골을 앞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 신원정 좁은 공간을 내줬고, 자, 하정원이 잡았습니다. 다시 신원정. 다시 여의치 않으면은 아래쪽 라인으로 내려와서 공격을 잘 시도하는데요. 돌아섰고요. 자, 뚫고 들어왔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칩샷을 올렸고 그대로 왼쪽 포스트를 살짝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흘려줬어야 됐는데 네. 이재훈 선수가 마음 먹고 한번 발리슛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앞선에서 이미 차단을 하면서 오히려 동료가 미리 차단한 경우가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약간은 동선이 겹치면서 지금 자, 김광민 선수와 이재원 선수의 동선이 약간은 겹치면서 그대로 왼쪽 포스트를 벗어났습니다. 배민에게 깔아서 다시 한번 차단이 됐습니다. 자, 중앙 지역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싸움. 윤경원. 자, 배민혁 선수가 이제 패스를 하거나 볼을 다루는 거를 보면은 좀 쉽게 잘한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중앙 지역에서 볼 배급을 하는 위치에 있는 배민혁이기 때문에 여의치 않으면 뒤쪽으로 또 내주면서 템포 조절하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또 배민혁 선수가 쉽게 잘하고는 있지만 배민혁 선수의 상대편으로 뛰는 선수가 만약에 제가 그 입장이 된다면은 상당히 화가 날 것 같아요. 원래 공을 뺏으러 앞으로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데 네. 뺏으러 가면 이미 다른 데 가 있고 이재훈이 오, 뛰어졌고 지금 왔어요. 하정원. 자, 수비 맞고 굴절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하는 하정원. 자, 먼저 나갔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두 선수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이제 충돌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허리 부분을 잡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팔꿈치나 무릎 네. 부분 이런 좀 부분에 좀 찍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태클 이후에 오늘 참 자, 넘어지는 듯 필사적으로 막았는데 지금 무릎 쪽에 찍혔네요. 그렇습니다. 성승현 선수의 어깨 혹은 허리 쪽인데요, 지금. 예, 허리 부분을 만지고 있죠. 네. 하정원과 부딪혔던 성승현 일단은 바깥으로 나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심용호 감독이 아주 심려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울산 현대 유소년 클럽은 리그 이제 세 자릿수 골을 기록을 하면서 자, 1위 탈환을 1분 앞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종횡무진 골 기록을 하면서 막강한 화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원정 슬슬 이동을 했고 하지만 뺏겼습니다. 자, 송주엽 몰고 나갔지만 다시 중간 차단. 네, 추가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많은 공격은 이제 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울산현대 유소년 클럽도 무리한 공격은 하고 있진 않고요.
골키퍼까지 연결. 천천히 돌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부상에 대한 염려가 큰 것 같아요. 네. 이제 전국대회도 앞두고 있고. 자, 다시 한번 공간 패스. 자, 하정원 이번에 넣을 수 있을지. 하정원. 자, 골키퍼 맞고 다시 나갔습니다. 자, 반대쪽 넓은 공간을 봐도 되는데 네. 하정훈 선수가 상당히 도전적인 공격수네요. 자, 지금 좁은 공간 이제 아니면은 또 골키퍼 가랑이 사이로다가 한번 노려보겠다 이런 의도로다가 나왔는데요. 네. 자, 짧게 빠르게 내줬고 이재원이 신원정을 봤습니다. 신원정. 자, 하지만 주심이 휘슬을 불면서 경기를 이대로 종료시켰습니다. 자, 최종 스코어는 9대 0입니다. 울산 현대 유소년 클럽이 지난 맞대결에서 12대 0에 이어서 대승을 거두면서 오늘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울산 현대 유소년 이제 언더 12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울산 현대가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문수구장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박상호 축구교실 같은 경우에는 9골을 허용하긴 했지만 선수들이 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후반전에 수비적인 안정감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참 의미 있는 날 여러 축구 꿈나무를 초청해서 울산 문수 월드컵 경기장에서 체험 경기를 가졌는데요. 오늘 경기를 통해서 또 순위권 변동도 있었고 리그 내에서도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생겼습니다. 뭐 월드컵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뛰는 경우가 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른 이제 도시에서도 이런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최종 스코어는 9대 0 울산 현대 유소년 클럽이 박성화 축구교실 상대로 대승을 거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백강현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박용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